소재 산업의 발달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항공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볍고 단단한 신소재의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첨단 신소재인 탄소 섬유는 자동차 부품, 풍력발전기, 항공기 자재 등 산업 소재로 사용된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무게가 25%가량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나 세다. 탄소 섬유를 항공기 엔진에 활용하면 기존 제품보다 더 얇고 가벼운 팬을 만들 수 있다. GE는 GE9X 엔진의 팬 날개와 팬 케이스를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설계하고 있다. GE는 1995년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 소재의 팬 날개가 장착된 GE90-94B 엔진을 개발했다. 2018년 상용화 예정인 GE9X의 주문 건수는 이미 700기에 달한다. 만트럭버스, 내달 3일부터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베이징 현대차 엔진 결함 가능성 43,764대 리콜. SUV 전성시대 신차 시장서 40% 돌파, 중고차 시장서도 1위. 탄소 섬유 외에 주목할 만한 첨단 신소재는 세라믹 복합 소재다. 니켈 합금을 사용하는 제트 엔진은 운용 중에 높은 열을 발생시킨다. 열로 인해 합금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엔진 터빈의 날개에 작은 구멍들을 뚫어 표면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냉각 방식으로 인해 엔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GE는 지난 20여 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내열성이 뛰어나 냉각 기술이 필요 없는 CMC 개발에 힘썼다. CMC 무게는 니켈 합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더 작고 가벼운 부품으로 제작할 수 있다. CMC로 제작한 날개는 회전할 때 원심력이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나 베어링과 같은 엔진의 다른 부품도 경량화할 수 있으며 이는 엔진 자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GE와 프랑스 항공업체 스넥마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립 엔진은 대표적인 CMC 적용 항공기 엔진이다. 립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연료 소모율 및 탄소 배출량을 15% 이상 줄였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보다 50%나 낮다. 립 엔진은 2016년엔 보잉 737맥스에 이듬해에는 에어버스 A320네오 기종 항공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수주량도 8,500기가 넘는다. GE는 전투기 엔진에도 CMC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E는 지난 2월 F414 전투기 엔진 날개에 CMC를 적용 500회 이상 연속 엔진 운용 실험에 성공했다. 이번 실험은 세계 최초로 항공기의 동적 부품에 CMC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F414는 FA18 호닛 슈퍼 호닛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의 엔진으로 GE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보람의 사업에 제안하고 있는 최신 엔진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기용 제트 엔진은 우리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잉 777, 787, 747에 8 또는 에어버스 380, 350과 같은 최신형 제트 여객기나 화물기의 주날개에 장착되어 있는 커다란 제트 엔진은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장치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의 원리는 흡기 압축 연소 배기 과정의 연속으로 엔진 속으로 흡입되어 압축된 공기를 연료와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의 고압력 상태의 가스가 터빈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최대 수백 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항공기를 공중에 띄우며 날아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제트 엔진은 항공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데 기내에 공급되는 공기 역시도 이 엔진을 통해 고온 및 고압으로 압축된 후 순환 시스템으로 공급한다. 제트 엔진 중 민간 항공기에 장착된 가장 강력한 모델은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장거리 기종인 777 시리즈 중 777에 200LR과
777-300ER 전용으로 개발된 미국 지항공에서 제작한 G290 엔진이다. 공기를 밀어내는 제트 엔진의 힘을 추력이라고 하는데 팬블레이드 직경이 3.1m에서 3.4m인 G290은 127,900파운드의 추력을 내며 엔진 1기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다. 과거 보잉 747, 에어버스 340 시리즈 등 4발 제트 엔진 항공기에 비해 2개 엔진만으로 긴 항속거리와 월등한 연료 효율을 자랑하는 항공기인 보잉 777 기종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서도 미주, 유럽, 대양주의 장거리 노선 주력 기종으로 투입되고 있다. 한때 전 세계 장거리 노선 주력 기종인 보잉 747-400에는 CF6 제트 엔진 4기가 장착되어 최대 약 14,0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비하여 보잉 777 시리즈는 G290 제트 엔진 2기가 장착되어 16,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한편 군용 및 민간용 제트 엔진, 부품, 통합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지항공은 군용 제트 엔진인 TF-39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1971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에 진출했다. 1980년대에 출시한 CF6 제트 엔진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도 탑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트 엔진을 만드는 지항공은 항공기 제트 엔진뿐만 아니라 항전 시스템 및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사일보다 빠른 극초음속 항공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공상과학 영화나 전쟁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공중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어려서부터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왜 비행기는 로켓보다 빨리 날 수 없는 걸까? 로켓으로 추진되는 미사일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다면 미사일로 격추되지 않고 신나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과연 그런 비행기가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지난 2007년에 나사는 마하 수십으로 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실험 비행에 성공하였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후 1931년에 히틀경이 터보제트 엔진을 발명하기 전까지 항공기는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터보제트 엔진의 발명과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대부분 항공기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 후 연소한 다음 고온가스를 분출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움직인다. 이때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엔진으로 들어온 공기 속도를 감속시키는 확산기와 터빈이 함께 연결되어 회전하면서 공기의 압력을 높이는 압축기를 통과한다. 이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소실로 들어온 공기는 연료와 혼합, 연소하여 열을 발생하며 연소가스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 후 터빈을 통과하는 동안 터빈을 회전시켜 이를 발생시키며 1차적으로 에너지 상태가 낮아진다. 연소가스는 다시 엔진의 노즐을 통과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비행 속도는 최대 마하 수 3 정도로 제한된다. 터보 제트 엔진을 이용할 때 비행 속도가 제한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압축기와 터빈이 회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연소실에서 상대적으로 연소가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 속도가 연소 가능한 속도로 감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터빈과 압축기의 회전도 빨라지며 회전 속도가 초음속보다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충격파가 발생하고 터빈과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비행 속도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기와 터빈이 더 이상 엔진에 필요 없게 되며, 이렇게 압축기와 터빈 없이 작동하는 엔진을 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엔진의 입구에 충격파가 발생하도록 확산기 입구를 설계하면 충격파에 의해 공기의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도 마하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연소실에서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느린 공기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엔진으로 유입된 공기를 가능한 한 매우 낮은 속도로 감속시켜 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에너지의 일부분은 공기 속도를 초음속으로 가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마하수 5 이상의 비행 속도로 가속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져 비행 속도가 제한된다. 비행 속도를 마하수 5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에서 초음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연소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소를 초음속 연소라 하고, 램제트에 사용되면 스크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따라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연소실에서 초음속 유동을 유지하면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고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연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04년 나사는 X-43A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마하수 9.6의 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X-43B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 속도가 마하수 10을 넘는 비행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1954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지 50여 년 만의 일이다.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은 각각의 임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추진 시스템은 고체 추진 로켓이며, 비행 속도는 마하수 5 정도가 최대 속도이다. 우주 왕복선이나 델타 로켓 등과 같은 우주 발사체의 비행 속도는 발사 후 가속되어 고도 100km에 상공에서 대략 마하수 10 정도이다. 따라서 마하수 10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항공기가 실용화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보다 더 빨리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50여 년 후 미래의 항공기와 미사일은 어떤 종류로 발전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때의 미사일은 여전히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날 수 있을지?